안녕하세요. 차트 특공대 임재학 팽입니다. 네,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별이 5개가 아니고 오늘이 5회차입니다. 1, 2, 3, 4, 5. 자, 오늘 벌써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회가 됐네요. 네.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다 초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오셨죠? 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네네. 네. 중장기 이평선이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평선을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지난주 단기 이평선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중장기 이평선, 네. 중장기 이평선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단기 이평선 영상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아이머니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단기 이평선 차트 특공대 단기 이평선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안 봤단 말입니다. 네. 영상에 꿀팁이 너무 많아서 꼭 챙겨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숨기지도 않았고요. 네. 다 이렇게 까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영상만 보셔도 쉽게 이해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0번씩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중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폭풍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선생님이 차트에 이제 세팅하시는 중기 이평선 또 장기 이평선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 이평선 세팅 값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값은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는 그 데이터를 이런 값들로 확보를 하고 확인을 했다는 얘기지 반드시 이 이평선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식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또 약간 이평선에 대한 의견들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값들에 대해서 서로가 그 값들에서 좀 유효한 데이터들을 각자가 서로 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한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제 지난 방송할 때는 단기 이평선에서는 22평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22평, 뭐 25, 뭐 이런 뒤에 끝까지 얘기도 했는데 중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기는 52평. 52평. 그 다음에 훌쩍 뛰어넘어서 저는 62평을 하지 않습니다. 62평은 보통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저는 52평을 기준해서 보고요.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102평. 102평.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체크하는 값이 124평. 저는 여기서 유효한 값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4평을 보긴 해요. 그 다음이 일반적으로 또 쓰는 게 162평. 그 다음이 장기선으로는 202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값들도 252평 있고 502평이 있는데, 약간 이제 5의 이 배수처럼 나가는 게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250과 500은 저도 잘 쓰진 않아요. 한 번씩 전체를 확인해야 될 이제 특별할 때나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 알려드렸던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 중에서도 수시로 보는 거 외에는 제가 끊었습니다. 보통은 124평하고 160평은 보통 끊어요. 근데 이렇게 세팅하는 값 중에는 대부분 다 심플 이평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이평선인데 유일하게 100 EMA라고 해서 100 EMA죠. 100 EMA만 지수 평균으로 해서 이평선을 세팅해 놓은 게 있습니다. 100 EMA는 따로 이제 세팅을 네네. 하시나요? 이렇게 세팅해서 나머지는 다 심플. 심플이고요. 이렇게 세팅해서 관찰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은 52평 심플을 하고요. 장기는 이제 100, 124, 160, 200. 그리고 이제 100 EMA. 이렇게 이제 세팅을 이제 하시는 거고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기, 장기 이평선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요거는 사실 이평선의 의미를 찾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 저는 중장기 이평선에서 볼 때 52평을 추세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이평선들 보시는 분들에서는 매매할 때, 이평선 매매할 때, 자, 52평, 차트가 52평 위에 있으면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제 저점에 매수한 분들 경우에는 52평 아래로 꺾이든가 이렇게 하방 이탈하는 지지가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전에는 굳이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그 다음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라라고 할 정도로 이 52평이 사실 추세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조금 확대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이제 102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큰 차트의 강세와 추세를 보는 거는 이제 202평입니다. 그래서 202평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뭐 해외 선물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옵니다. 202평이 깨지고 나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 202평에서는 이제 강한 추세, 중장기 추세를 살피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52평. 이제 52평이 좀 추세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수된 자리가 지금 52평보다 이제 한참 아래면 52평이 캔들로 52평이 깨졌을 때 그때 막 빠르게 이렇게 뭐 대응을 하거나 뭐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봐도 좀 무방하다. 그렇죠. 더 이제 그 아래 단기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도 깨져야 거기까지 오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해버리면 오히려 전체 차트가 흘러가는 전체 구간에서 사실 첫 파동만 먹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꺾였다는 얘기는 52평이 아래로 확실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캔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때 대응을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나중에 캔들에서는 보면 자, 더블 탑을 만드는 모습으로도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중기 이평선의 대장. 이거는 그냥 52평이 될 거고요. 52평 중기 이평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기 이평선의 또 대장.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평선을 이제 장기 이평선의 대장. 그러니까 그 이평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하고 또 이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거를 보시는지. 보통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차트가 이렇게 추세를 이어갈 때는 이 52평의 기울기를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202평의 기울기, 52평의 기울기를 가지고 많이 보는데 52평이 현재 캔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렇게 약간 이정표 역할을 해요.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가는 움직임, 그리고 이 움직임이 꺾였을 때는 이제 202평의 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 추세가 중장기 추세로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 이게 사실은 이제 박스권이 나오는 모습으로도 이어지겠죠.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게 중장기, 장기는 그래서 저는 대장격으로는 202평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202평. 202평의 지지가 깨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이평선을 볼 때, 중장기 이평선을 볼 때는 뭐 단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희는 이제 지지장, 우리가 보통 지지장이라고 하면은 수평의 지지장을 얘기를 합니다. 수평의 지지장을 얘기하는데 이평선은 여기에 이제 시간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된 이제 추세선의 역할을 하는 지지장 값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이제 여러 차례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강의에서도 얘기하는 3회 규칙, 3번 만에 뚫는다. 처음일 경우에는 돌파. 아니면 이제 첫 번째 저항이 잡히거나 첫 번째 구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여기를 3번 만에 뚫고 간다. 뭐 이런 관점으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캔들에서의 우리 뭐 헤드 앤 숄더든 뭐 여러 패턴이 만들어지는 뭐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패턴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번 두들기는 규칙성을 가지고 본다. 이평선에서 그걸 볼 때 52평 그리고 202평을 중심으로 많이 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2평과 202평. 네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제 하이파이 원데이 차트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네. 보시면서 질문 드려볼게요. 하이파이는 요 근래 계속 6월달 저점 반등 이후부터 계속 강세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그래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임의로 여기 이렇게 파란색은 200, 초록색은 100, 이게 보라색은 50, 그다음에 여기 갈색은 22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네네. 네.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있고, 뭐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네네.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이제 중장기 이평선에 이제 크로스 될 때, 네. 이제 캔들의 위치는 어떤 좀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이평선들의 크로스를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네, 알려주세요. 제가 보통 보는 크로스 포인트는 크게는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네. 단기 이평선들의 크로스. 네. 이거는 9이평하고 15이평의 크로스를 봅니다. 9이평, 15이평.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의 이평선들은 22평하고 52평의 크로스를 봅니다. 20, 50. 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 50과 200의 이평선의 크로스 여부를 봐요. 50, 200, 50과 200. 네. 네. 여기에서 볼 때,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항상 저희들 뭐 강의든 뭐 차트 분석에서 방송을 하든 사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아, 예. 보통은 이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를 보고 네. 이 차트가 지금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다라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체크하는 방식에서는 일단 데드 크로스든 골든 크로스 여부를 굳이 따지진 않는다. 대신에 여기에 크로스 포인트가 생기면 그 포인트는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요. 네. 포인트, 그러니까 크로스가 된 포인트의 수평값. 수평값. 아, 예, 네. 캔들의 값이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캔들의 값이 아니라 그 이평선들의 크로스 포인트의 값을 얘기해요. 네. 이 값들이 각각의 매물대의 역할을 해요. 매물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9이평과 15이평의 크로스는 최고점과 최저점 근처에 형성이 돼요. 차트 전체 전체 구간에서의 구간을 보면 네. 위에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 9이평하고 15이평의 크로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차트가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올 때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구간의 움직임이 사실 22평과 52평의 크로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중기의 역할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에 단기 이평선의 크로스는 사실 구간과 구간 위에 저항과 지지의 끝자락에 있어요. 네. 끝자락에서 추세가 딱딱 바뀌는 네. 움직임의 역할을 한다면은 22평과 52평의 역할은 이 구간 안에서 유효할 수 있는 지지 저항값, 네. 중기 매물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거래들이 일어난다. 이 사이에서 그런 관점에서 중기 매물대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에 대한 부분 52평과 200평은 사실 매물대 역할을 하고 보다는 이제 추세가 이제 역전이 되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왜냐면 52평이 실제 차트가 상승하려고 하면 캔들이 위에 있고 그 아래 52평이 있고 그 밑에 202평이 있어야지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네. 거꾸로 놓으면 하락의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추세가 바뀌려고 하면 상승 추세에서는 52평이 202평을 데드 크로스에서 내려가야 되죠. 이때는 캔들이 먼저 선행해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캔들이 선행해서 내려가고 나면 그러면 계속 쭉 빠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2평과 202평이 크로스된 포인트를 다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의 되돌림 과정입니다. 이 움직임 과정에서 얘는 추가 하락이 할 건지 추가 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전개되는지가 사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52평이 202평을 하방 이탈하는 그 크로스 그리고 밑에서 조정의 움직임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바꿔갈 때 52평이 200 내려오고 있는 202평을 골든 크로스로 나는 자리 여기도 중요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뉴스에서 보면 중요한 뭐 202평이 뭐 어디에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단기 이평선들이 위로, 장기 이평선들을 올라앉으면 추세가 해당 그쪽 추세를 가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뭐 분석자들은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분석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캔들은 조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감해하죠. 골든 크로스를 했는데 나 샀는데 왜 조정이 나오는 거야? 내가 사고 나서 조정이 나오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포인트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장기선에 크로스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캔들이 장기 이평선들하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이 이평선들하고 만나는 과정들이 캔들이 내려오든가 캔들이 횡보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를 기다리든가 이 두 가지 방식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때 보통 이렇게 데드든 골크든 나는 포인트들이 중요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크로스 났다. 그러면 그 전후 실제로 캔들 가고 난 뒤에 뭐 골크가 나든 데크가 나겠죠. 그러면 캔들이 위에 있으면 밑에 내려가서 여기를 한번 밟고 오겠네.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렇고 위에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여기를 한번 확인하러 오겠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차트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꿀팁인 것 같아서 좀 한번 이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단기 이평선 9이평과 15이평의 크로스된 수평가. 거기는 매물대 역할. 또 22평과 52평이 크로스된 수평가. 거기도 매물대 역할. 이건 중기. 중기. 단기. 그다음에 52평과 202평의 크로스된 지점도 이제 매물대 역할. 매물대 역할. 주로 지지 저항의 역할. 그 자리들은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위에서 이제 중기 매물대가 깨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또 아래에 있는 또 매물대에 있는 쪽이 되겠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잘 보시면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박스권이 움직이면 사실은 크로스가 여러 차례 나요. 단기 9이평하고 15이평의 크로스가 여러 차례 이렇게 꽈배기처럼 여러 차례 납니다. 단기 이평선은 그렇게 크로스가 막 자주 막 나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가 뭐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매 값들이 그런 지지장의 역할은 하긴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드는 거는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났던 첫 번째 크로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차트의 지지 저항의 움직임에 이제 높고 낮은 강세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크로스 포인트.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꿀팁. 이평선을 보는 법 꿀팁 하나 주세요. 저는 이평선들 보통 볼 때 이평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평선이 지지 저항의 역할하는 추세선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요. 여기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이 돼 있고 이평선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값들 자체가 사실 뭐 5이평이면 5개의 캔들의 종가의 평균값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평선 자체가 평균값이에요. 내가 어떤 구간을 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자 차트의 움직임에서 이 차트가 네. 평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평균값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네. 그 평균값을 상회하는 움직임. 네. 그리고 그 내려가려고 하면 그거보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 이 이평선이 해당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와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추세가 이제 조정해서 추세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도 있고요. 네. 아, 얘가 지금 이 움직임이 처음에는 5위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9위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예, 9위평의 공략이 나오면 이제 15위평 이렇게 이제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또 상승을 가다 보면 이 희한한 게 내려온 지지를 처음에 5위평의 지지를 받다가 그 다음에 9위평의 지지를 받다가 네. 15위평의 지지를 받다 이런 식으로 꼬리의 폭이 이렇게 진폭이 커집니다. 커지는 캔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해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해당 구간의 평균값이다. 그 해당 이평선을 위든 아래든 만들려고 하면 그 이평선들이 만들어냈던 그 평균값을 상회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야지만 그 기울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어떤 원리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사실 캔들의 움직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차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후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후행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차트를 보면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분들한테까지 모든 걸 다 가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차트가 움직여가는 캔들이 움직여가는 그런 좀 규칙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규칙성들에서 그 이평선들이 추종한 어떤 이평선들을 추종하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15위평을 추종해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22평을 추종하면서 움직이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래서 차트가 어떨 때는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폭 나오죠. 네. 어떨 때는 또 잘 내려가다가 급등이 확 나오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평균값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거기서부터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 그렇죠. 거기서 있겠네요. 예, 추세가 바뀌려고 하면 네. 이 평균값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위로 가든지 아, 아니면 그 아래로 그 평균값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밑으로 확 내려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닉셀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네. 예,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장대 양봉의 형태가 아, 예, 이런 데는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류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 움직임에 이평선들이 붙어가면서 추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관점을 써서 보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 이전에는 차트는 후행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값만 계속 보는 걸로만 보면은 네. 사실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어떤 스탠스에서 보냐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앞을 보는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뒤를 보는지에 따라서 네. 이 차트가 보여지는 풍경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스탠스로 앞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방식이죠. 저희들의 방식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하는 분석이나 여러 내용들이 그래서 차트가 없는 구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터무니없이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런 원리적인 기초적인 움직임, 규칙적인 움직임에 근거해서 이런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가지고 보려고 저희들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스탠스로 내가 차트를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차트를 볼 때 그냥 캔들만 봤었거든요. 네네. 캔들만 보고 이평선은 사실 뭐가 뭔지도 잘 몰라서 켜놓지도 않았을 때도 사실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아이머니 알고 이제 이평선을 이렇게 보는데 또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좀 의문을 가지고선 내가 좀 이렇게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의 이평선 52평하고 202평을 볼 때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특히 이제 52평 이후의 이평선들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게 꺾여버리죠. 네. 꺾여버리면 네. 그 길이가 좀 추세선 역할을 해요. 아. 주로 그런 부분은 52평을 위주로 많이 보는데 네. 그러면 그 길을 돌파를 하기 위한 캔들의 움직임을 살핀다라는 관점에서 이 지난 차트들을 한번 보시면 좀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구나. 음. 그래서 52평과 202평이 이렇게 지금 만약에 데드 크로스가 나잖아요. 네. 데드 크로스가 나면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네.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52평을 타고 쭉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를 그러면 하기 전에 여기를 두들기려는 가능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에서 장을 받고 꺾여버리면 이제 장기 평선들이 본격적으로 아래로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꺾임이 나오면은 여러 차례 두들기는 움직임이 나와야 이제 그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 네.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관점으로 해서 차트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네. 차트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뭐 질문이 이평선, 이 이평선이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네.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지표들의 로우 데이터거든요. 네. 모든 지표, 우리가 아는 RSIS부터나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갖고 네. 사실은 가장 기초되는 데이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쉬운 것 같은데 네. 또 어렵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연관성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하얀 도화지에 사인파 그려놓은 것밖에 네. 그냥 곡선 하나 그려놓은 것밖에 안 느껴져서 네. 그래서 이평선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요. 사실은 아직도 질문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차트 특공대 계속 해 나가면서 네네. 중간중간에 녹여가지고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쉬운 질문. 그러니까 저희들 올라오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면은 네. 그 탱님이 네. 또 정리를 하실 거예요. 네.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멋지게 강공을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질문을 안 하시면 사실은 뭐 어찌 맞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공부의 가장 기본은 의문을 가지는 거고 네. 그 의문을 가지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의문을 가져야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을 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할 사람도 없었고 답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 생각나는데요. 네. 막 던지세요. 막 던지세요. 그렇죠. 질문 막 던지시라고요. 네. 많이 던지는 사람이 많이 얻어갑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이제 질문은 제가 하고 또 대답은 또 여기 답은 선생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래요? 네. 제가 질문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또 시간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저희들 카카오 대화방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소통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네,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정말 이제 꽉꽉 채워서 알찬 시간이었고요. 네, 저도 시간 내서 오프 강의를 더 많이 들으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차트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프 강의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얼굴 뵙고 또 마주 보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또 실력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샌가 중급 이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의 발바닥 제가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5번째 시간 차트 특공대 오늘도 재밌게 보셨는가 싶습니다. 다음번
시간도 준비 재밌는 걸로 준비 좀 해오시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